통합 보수연합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시죠. 이 구미시장 3선에 있어 경북도지사 3선을 3선째 재임 중인 유일한 육선 자치단체장입니다. 이 김관용 경북도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은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매일 뵙습니다. 예, 그런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네. 이 경북 대구 여기도 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참 이번에 박 대통령이 실망한 그 민심 이것이 한눈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도백으로 계시는 경북 민심 현재서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많은 좀 허탈한 예. 어느 솔직한 심정이고 또 지금도 이게 어떻게 가는지 촛불 시위에 맞물려서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빨리 정리가 돼서 좀 민생에 좀 안정을 또 구름을 좀 걷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구미시에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또 방화범이 잡혔죠. 잡혔습니다. 예. 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구 민심 또 뭐 영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던데 지금 이제 경북도청 안동시로 옮기잖아요. 네, 옮겼습니다. 예. 안동은 아주 전통적인 그 뭐라고 할까 뭐 시족 사회 느낌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곳인데. 선비 문화의 고장이에요. 그렇죠. 뭐 선비의 고장 이렇게 불리는데 예, 거기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까? 그렇게 좀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고 또 선비들이 좀 점잖은 분들이니까 예. 표현을 상당히 우회적으로 합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 이후에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아주 그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TK 이제 자부심이 이번에 금이 갔다. 예, 대구 쪽에서 아마 이 여론 주도를 하고 있는 1,300명 정도가 뭐 반성문이라고 해서 글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DK가 지금 걸어온 길을 반성을 하고 예. 또 정권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아주 의연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예. 앞으로 또 잘나자니 결의가 모여있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현 그 정부하고 DK 정체상하고 같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그 도지사로 계시면서 대통령이 그 대구 경북 지방에 비교적 많이 내려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오실 때 만났어요. 예. 그때 뭐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뭐 비선 실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운명적으로 예. 구미고 또 경북지사를 했기 예.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뭐 말씀하실 때 수치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대구에 와서 뭐 그런 예, 그런 적은 거의 없었죠. 우리가 화면을 보면 예. 뭐 또박또박 지시할 걸 또 지시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자유스럽게 하시는데 예.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그늘진 부분이 있었다는 데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 늘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의 어떤 지식 수준,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능까지 의심하고 오늘은 어제 오늘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주치의들에게 묻는 그런 형국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게 해외 언론은 이제 국경 문제로 다룰 텐데, 그래서 가장 대통령을 옆에서 많이 지켜본 우리 지사님에게 대통령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그 선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에서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돼서 단순한 모든 예. 부정 사건의 범위를 넘으니까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고 참 내 탓이다. 예. 그런 80% 지지를 보냈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데서 예. 참 후망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것이 국가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정말로 변화하는 것은 개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번에 그 친박과 비박이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친박 쪽에서도 혁신과 통합, 예. 예, 이런 이제 모임을 만들고 공동 대표로 이제 나섰죠. 이인재 그 전 의원과 그리고 우리 지사님 또 한 분이 예, 울산에 이제 예, 그 울산 정가변 예, 전 정가변 국회 부의장, 예. 그래서 국회 한 분, 예,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으로 한 분, 원외 한 지사님이고, 분, 예, 예. 그리고 원외 또 한 분, 예, 이렇게 했군요. 지금 그 비박과 친박 이 내일 이제 원내대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친박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사실 국민을 뽑을 때는 예. 뭐 이 새누리당으로서 잘하라고 뽑았는데 어느 날 예. 그렇고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사실 국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그런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 생겨서 이렇게 정치판이 흔들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다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판인데도 갈라져서 그 다투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을 전면에 서서 저는 뭐좀 주장도 하고 예. 또 함께 그걸 호소도 하고 해서 이 분당이라든지 이런 해체 절차를 걷는데 제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 의협심인지 모르지만은 예. 최소한 그런 도리는 해야 되겠다. 저보고 여기 나가지 말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뭐 소임이 그러하다고 보고 나와서 감히 또 주장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근데 막상 모이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뭐 한 분, 심지어 54분 모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 의원들은 37명 정도만 모였다면서요. 그리고 TK는 또 9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동의를 하고 예. 참석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여건에 한 50분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 혁신과 통합이 모임에는 다 사인을 사인을 했는데, 했는데 오지는 다만 못하는, 예, 모임을 그 발족하는 곳에는 오지 못했다. 예. 그 모임 발족이 강남에서 있다면서요. 예. 강남 쪽에서 모였다면서요. 아닙니다. 국회 아, 국회에서 모였습니까? 아, 처음에 이제 친박들이 그 부기탱천에서 모이고 강남에서 그래서 소주잔을 들면서 이 모임이 논의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을 대표로 모셔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군요. 예, 지금 그 새누리당의 이제 정체성이 늘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아마 친박 비박 지금 또 그 앞으로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으면 역시 이 정체성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박은 보수 더하기 중도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김무성 전 대표만 하더라도 새 보수 정당은 이 중도를 포함해서 그 창당을 하겠다. 이걸 이제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 친박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그 모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선. 사실은 뭐 이게 그 우리나라 정당 정치 하나의 그 어려움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당의 정체성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당의 이동이 좀 자유스럽고 이런데 사실 남북 분단 하에서 보수가 이런 경제를 일으키고 그 주요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에 이르렀고 예. 그 사이에 이제 태만하고 무임승차한 그 보수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죠. 와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비박이나 친박도 사실은 뭐 법률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상황인데 이 조기에 국민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에는 이런 조기에 수습을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는 의미가 없어지도록 빨리빨리 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원 대표도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을 주장하지 못게끔 저 같으면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걸 예정입니다. 출마할 때 각서라도 써서 예. 다시 다투지 않도록 예.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예. 좀 정리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당장 그 대통령에게 대해서 탈당 권유 예,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원래 윤리위.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해체 선언이 이제 된 최고위에서 느닷없이 8명을 충원을 했어도 기존의 윤리위원들이 다 사표를 다 써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분이 또 벌어졌는데 이 친박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 탈당 권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시죠?
친박 입장에서도 또 잘못은 가리고 예.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일이 됐고 또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내부 징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당의 절차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면은 그 절차와 과정이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 정치는 책임 정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의 탈당 권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책임 이걸 이제 집권 여당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중에는 핵심은 친박 주류 세력의 지도부거든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이제 전면에 서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책임을 동감하고 있고 또 비박이니 친박이니 이렇게 해서 좀 덜하고 더하고 예. 이런 주장으로서 입장 정리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 공동 책임 하에서 다시 한번 처절한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친박과 비박이 이제 나누어지면요. 예, 어떨까 하는 이제 여론조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새누리당의 그 분열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것으로 보면, 이 비박과 친박이 교묘하게, 묘하게 12.6, 12.6에서 같은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기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35.9 그리고 비박 친박이 나란히 12.6, 12.6.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11.4. 아마 국민의당 이 소속 의원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박당 친박 나누어진 당보다도 못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저런 걸 보아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친박과 비박이나 책임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당의 분열보다는 통합을 꾀해야 될 텐데. 저는 예. 이 대표를 맡을 때부터 예. 개별적으로 만나는 단체로는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열 자체도 더 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도 지금 힘이 부족한 판에 지금 전선이 이게 선거 전선이라는 이런 대권 전선을 볼 때 아주 이게 시기가 제대로 감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오해가 막 불리는 길이 있다면 막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뭐 김무성 대표나 또 유승민 의원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만나고 그 외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호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전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비박의 이 대표격으로 나와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뭐 두 분 다 영남이고 한 분은 이제 경상남도 쪽이고 한 분은 경상북도 쪽이고 충분히 우리 김 지사님이 또 설득을 할 수 있겠군요. 제 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예. 진정성을 호소하면은 그래도 이해도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정말 이게 너무 말과 행동으로 너무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유를 해서 다시 한번 교합을 해서 예. 국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뭉치기 위해서는 친박 중에서 이른바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그 힘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해서 이 그동안에 이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설치됐던 몇 분은 뭐 정계 은퇴를 하든지 정말 이선 후퇴를 하든지 해야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새누리당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오히려 그 비박을 공격하고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 출당하겠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방향이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까? 가서 예. 좀 호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사실은 그 대통령 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임 정당이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김 지사님을 두고 그 대선 후보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솔직히 그 대선 출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어렵고
또 해야 될 산적해 있습니다. 나라 일도 그렇고 현장 일도 그렇고 이런 문제 좀 정리되고 예. 좀 건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또 국민에 의해서 어느 길이 열린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일 먼저 전 변호사한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예, 대선 출마 결심을 속으로 다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다 정리가 다 되고 국민이 원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출마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질문지 다 짚고 몇 가지만 제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출마를 하신다면 그 개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개헌을 예. 권력이 너무 집중화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예. 경고음을 올리는데 사람이 이제 인적 쇄신 부분도 먼저 가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재편도 있어야 되고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분산시켜서 분권형 자치 개헌의 틀을 대신에 그 참여에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과감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처음부터 들어가고 또 지금도 경제 문제를 황건한 대행과 광역자치단체 정례회의를 빨리 열어야 됩니다. 예. 열어서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런 현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산을 그 뭐 인적 분산이 아니고 물론 이제 기관적 분산인데 네네. 예, 이제 기능적 분산이고 기관적 분산인데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도 분산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각제입니까? 이군 집정부제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예. 그런 구상을 합니다. 이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국회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할 것이고 예. 분산에 관한 것은 분권에 관한 것은 지방 자치에서 들어갈 것이고 예. 나중에 그것이 결정되면 시기 조절을 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임기를 조절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되도록 그러니 이런 내각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임기가 같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후속으로 따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이 광역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권력 분산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정치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각제부터 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의회에 더 권한이 많이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막상 대통령을 하게 되면 이 본인이 더 많이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경상북도 지사를 하시는 동안에 물론 도지사를 하면 아마 경상북도 같으면 거의 우리 중앙정부처럼 거의 모든 그 업무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정부입니다. 예, 거의 작은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뭐 통치권의 기본을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배분하는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모든 정치인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그 문제가 저는 정치인데. 현장에서 뭐 그런 것을 느껴서 예. 좀 실감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현장 경제인데 이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IMF나 이게 또 그 수석까지 예. 이 고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고 오는 세월 동안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균형을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의 실패도 나왔고 정부의 실패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쌓여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정치 또한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혼재된 것이 현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현장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예. 20년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볼 때 현장으로 모든 것이 예. 권한과 책임이 대신에 강하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 이 독일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콘라드 아데나워와 그 아데나워 총리가 73살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지사님 연세에 집권을 합니다. 이 지자체 풀뿌리에서 커 오신 분이거든요. 시장과 그리고 도백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진 후에 총리로 올라서죠. 그래서 14년 동안 이 87세까지 그 집권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 총리님이
참 총리 도지사님이 그렇게 아들하고처럼 뭐 큰 정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참 그렇게 돼서 이 나라를 새로운 기적으로 이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 이 나라의 통치자 반열에 오른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지,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 건 굉장히 에러가 나니까 시스템을 한번 전체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의사 결정 시스템을 예. 똑바로 만들어 보겠다. 권력의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어디서 동맥경화가 생겼는지, 그 장치에 의해서 예. 사실 그 통치권자가 잘못이 있더라도 자동 수정이 될 수 있는, 예. 보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들이 되는 장치를 우선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놓고 보겠다. 예.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GNI 기준으로 한 2만 7, 8천 불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부채는 엄청난데, 아까 경제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 듣겠습니다. 만약에 집권하신다 그러면 우리 경제 국민소득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헤맨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건데 이건 시스템이 지금 고장. 결국 이제 그 재벌과 중소기업 이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좀 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 불이 목표다. 3만 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한번 모실 때는 그 3만 불에 대한 세부적인 제가 비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